나는 평생 동안 돈을 벌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돈을 벌던 시절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바로 돈을 지켜야 했던 시기다. 젊을 때의 돈은 열정으로 굴러간다.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돌아가고 실수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그러나 60세를 넘어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몸의 속도는 느려지고 세상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 젊을 때는 내가 돈을 끌고 갔지만 나이 들면 돈이 나를 끌고 간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나는 그 싸움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돈은 도구일 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주도권은 사라진다. 나는 젊을 때부터 수많은 돈을 다뤘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맺고 수만 명의 인건비를 책임졌다. 그러나 그 모든 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늘 현장에 나가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 앉아 있을 순 없잖아. 그게 내 신념이었다. 돈은 움직여야 하고 나는 그 돈의 방향을 정해야 했다. 60세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달린다. 마치 그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은 인간의 그림자와 같다. 내가 앞을 보고 걸을 때는 뒤따라오지만 내가 멈추면 나를 덮는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이 움직였지만 나이 들면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그 마음이 멈추면 돈은 주인을 잃고 방황한다. 나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매일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다.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 했지만 나는 말했다. 욕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무서워한 적이 없다. 그러나 돈이 사람을 바꾸는 모습을 볼 때면은 늘 경계했다. 돈을 쥔 순간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 착각하는 사람들. 젊을 때는 부지런하고 겸손했는데 돈이 많아지자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변한다. 나는 그 눈빛을 싫어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도 늘 경고했다. 돈이 네 손 안에 있을 때는 괜찮다. 하지만 네 머리 위에 올라타면 끝이다. 나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돈은 인간의 성격을 시험하는 가장 냉정한 도구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만나 더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작아진다. 나는 사업 초기에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아졌을 때 더 큰 위기를 겪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아첨했고 누군가는 질투했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오직 한 가지가 필요했다. 원칙이었다. 돈은 나의 노력을 증명하는 결과일 뿐 나의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돈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도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목표로 삼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은 목적이 아니오. 당신의 철학을 시험하는 거울이요. 돈을 많이 벌수록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드러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돈을 지키는 일은 돈을 모으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해외 공사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적이 있었다. 직원들이 두려워 떨고 언론은 실패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은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과 철학은 절대 잃지 않는다. 그 말이 나를 버티게 했다. 세상은 돈의 양으로 성공을 평가하지만 나는 그 돈을 지켜낸 마음의 힘으로 인생을 평가했다. 돈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련을 주는 스승이다. 그 시련을 견디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나이 들어서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젊을 때는 돈이 나를 키웠지만 60세 이후에는 내가 돈을 가르쳐야 한다. 돈은 가르치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진다. 흘러야 하고 나누어야 하며 쓰임새를 알아야 한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내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로 수많은 유혹을 이겨냈다. 사람들이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노년에 들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요. 그 순간 나는 이미 가난한 사람이지. 돈은 많은데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감옥이다.
자유란 돈을 다스릴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돈의 주인이 되려 했다. 60세 이후의 부는 벌기가 아니라 지키기의 기술이다. 그러나 그 지킴은 금고 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은 금세 새어나간다. 나는 내 인생을 걸어 그 사실을 배웠다. 돈이 많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돈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젊을 때는 돈이 나의 힘이었지만 늙어서의 돈은 나의 시험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 이렇게 답했다. 돈은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을 손에 쥐고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돈을 멈추게 만든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결국 썩는다. 돈은 흘러야 산다. 그것이 내가 드릴 두 번째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동안 돈이란 흐름 속에 살아왔다. 돈은 강물과 같다. 흐를 때는 맑고 막히면 썩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강물을 가두려 한다. 이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이제는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돈은 썩기 시작한다. 나는 여러 번 보았다. 평생 성실히 일해본 돈을 퇴직 후 통장 속에 묶어두는 사람들,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안도하는 그 표정 속에 묘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돈을 지킨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돈에게 잡혀 있었다. 돈이란 움직일 때 가치가 있고 멈추면 단지 숫자일 뿐이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나는 한 은행 지점장을 만났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현금을 묶어 두시죠. 요즘 이자도 괜찮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죽은 돈이요. 잠들면 냄새가 납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은행에 묶어둔 돈은 언젠가 세상이 변하면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돈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늙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 나는 평생 돈을 흐르게 했다.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계속 투자하고 새 일을 벌이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두렵지만 멈추는 게 더 두렵소. 정체된 물이 썩듯 멈춘 인생은 무너진다. 돈이란 본래 움직이는 약속이다. 그 약속이 멈추면 인간의 의지도 함께 멈춘다. 나는 중동 사막의 플랜트 현장을 떠올린다. 모래바람이 불고 하늘은 타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도 돈의 흐름을 느꼈다. 사람들의 땀, 철강의 열기, 장비의 소리, 그것들이 모두 하나의 순환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이란 사람의 노동과 땀을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구나. 돈을 흘린다는 건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내게 있어서 돈은 계산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연결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흘러야 돌아온다. 멈추면 떠난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사업가를 만났다. 그는 큰 돈을 벌고도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늘 말했다. 이건 내 노후의 보험이야. 그러나 10년 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병들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회장님, 이상하지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건 돈이 쉬고 있어서 그렇소. 쉬는 돈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년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돈은 상속 분쟁으로 흩어졌다. 돈은 지켰지만 인생은 잃었다. 나는 그때 더욱 확신했다. 돈은 흘러야 산다. 하지만 그 흐름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 무턱대고 쓰는 건 낭비이고 의미 없이 쌓는 건 집착이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 이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단순히 이익의 의미가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남기고 일자리를 남기고 신뢰를 남긴다면 그것이 진짜 순환이다. 젊은 시절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일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움직였다. 어느 날 나는 새벽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창고에 쌓아두면 녹이 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회사는 돈을 기업의 혈액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돌고 움직이고 성장했다.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돈은 생명이다. 멈추면 죽는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을 묶어두는 건 안전이 아니라 불안이다. 내게 있어 안전이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였다. 나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순환시키는 일을 하시오.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당신이 방향을 정하시오. 돈은 맡기는 순간 성격이 바뀐다. 그러나 주인이 끝까지 흐름을 잡고 있으면 돈도 인간의 철학을 닮아간다. 내가 살던 시절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외환 위기, 정치적 압박, 산업 침체. 그때마다 돈은 흘러야 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거래가 끊겼을 때 나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 말했다. 지금 이 돈은 당신이 돌려야 할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돈이요. 그들은 놀랐다. 그러나 결국 함께 일어섰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통로였다. 그것이 멈추면은 사람도 함께 멈춘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노년에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돈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다. 돈을 써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돌려야 한다. 돈을 흘려보내면 그 안에 담긴 신용과 명예가 다시 돌아온다. 세상은 순환하는 법이다. 주고 받아야 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지인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 나이도 있고 일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모아두려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인생도 멈추겠다는 말이요? 그는 당황했다. 그건 아니지만요. 나는 말했다. 돈은 흘러야 생명을 갖는다. 돈이 멈추면 당신의 시간도 멈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인생을 걸어 그 사실을 배웠다.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나의 철학은 언제나 명확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나는 돈의 하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흘릴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나이가 든다는 건 돈을 쌓을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정할 시기다. 돈이 흘러야 세상과 연결된다. 그 연결이 끊기면 인생은 고립된다. 돈을 쥔 손을 펴는 순간 세상이 다시 손을 잡는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강물이다. 흐르면 사람을 살리고 막히면 사람을 죽인다. 돈을 지키려면 흘려야 한다. 돈을 버려야 더 큰 부가 돌아온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법칙이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흘려보내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당신의 인생 철학이다. 그것이 내가 드릴 세 번째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돈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돈을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젊을 때는 벌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부자는 어떻게 쓰느냐로 평가받는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그것은 철학의 표현이고 인생의 결론이다. 나는 한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은퇴 후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마음껏 쓰고 싶다. 평생 일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다. 자유라 부르지만 사실은 공허다. 젊을 때는 책임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나를 증명할 무대가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로 그 빈자리를 메운다. 여행, 골프, 명품, 고급 식사, 처음엔 즐겁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사라지고 남는 건 허무뿐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는 60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그는 평생 회사에 헌신했고 퇴직금도 넉넉했다. 은퇴 후 그는 말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는 새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얼굴은 초라했고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회장님,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돈을 쓴 게 아니라 감정을 풀었소. 감정으로 쓰는 돈은 결국 후회를 남긴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드러내는 나침반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돈을 쓸 때 신중했다. 이 소비는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 하나로 나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났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회장님, 저도 사업을 하다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공허합니다. 나는 물었다. 무엇이 가장 힘든가? 그는 대답했다. 돈이 남아있는데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돈은 남아있는데 쓸 이유가 없다. 그건 이미 돈이 죽은 것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 도구는 의미 있는 곳에 쓰일 때 빛을 낸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흘러야 하고 쓰이되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 방향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다. 돈이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쓰여야 한다. 나는 돈을 씨앗처럼 썼다. 당장은 줄어드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난다. 내 철학은 그랬다. 돈은 나무처럼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젊은 시절 내가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의 일이다. 자금이 부족했고 주변에서는 이건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결단했다. 이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때 쓴 돈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였지만 수십 년 뒤 그것이 한국의 산업을 바꿨다. 돈을 쓸 때 겁이 나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문다. 돈은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어야 한다. 60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돈을 쓸 때는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 없는 지출은 낭비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지출은 투자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돈은 세 가지로 나뉜다. 나를 위해 쓰는 돈, 남을 위해 쓰는 돈, 그리고 헛되이 흘러가는 돈. 세 번째를 막는 것이 부자의 기본이다. 두 번째를 실천하는 것이 부자의 품격이다. 내가 본 진짜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돈을 자신을 과시하는 데 쓰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히 남을 도왔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은 돈을 잃어도 존경을 얻는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다. 돈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나요? 나는 대답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불행을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건 돈을 올바르게 쓸 때 이야기요. 잘못 쓴 돈은 독이다. 욕심을 자극하고 관계를 망치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올바르게 쓴 돈은 약이다.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키우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든다. 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돈을 썼다. 하지만 그 돈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기 위해 썼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나의 발자국이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 길 위에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은퇴 후에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에게 이유를 주시오. 돈은 이유를 잃으면 불안이 되고 이유를 찾으면 평화가 된다. 돈을 지키는 사람보다 돈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오래간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돈은 거울이다. 당신의 욕망이 비치면 탐욕이 되고 당신의 철학이 비치면 가치가 된다. 나는 평생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며 살았다. 여러분, 돈을 쓸 때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돈은 내 삶을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묶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돈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다. 돈을 지키려면 사람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확장보다 정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드릴 네 번째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게 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복잡한 것도 사람이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였다. 젊을 때는 사람이 재산이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흔들었다. 돈이 생기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신뢰가 사라진다. 나는 그 과정을 수없이 보았다. 어느 날 한때 가장 믿었던 동료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곁에서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오래 모셨으니 이제 저도 조금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받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의 표정은 냉랭했다. 며칠 뒤 그는 내 뒤에서 회사를 흔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이 들면 배신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생긴 틈이 그것을 만든다. 나는 그날 이후 인간관계의 법칙을 다시 세웠다. 확장보다 정리, 젊을 때는 인맥을 쌓아야 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인맥이 나를 짓누른다. 수십 개의 명함보다 단 한 명의 진심이 중요하다. 은퇴 후 사람들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확장한다. 그러나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방향 없는 관계는 결국 돈을 파먹는 탭이 된다. 나는 어느 날 한 노년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시며 이게 행복이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파산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가 마신 술값보다 그 술자리에 모인 가짜 친구들이 더 비쌌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친구라는 이름의 달콤한 독을 쉽게 마신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내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그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인연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다. 돈이 있으면 따뜻하게 대하고 돈이 사라지면 차가워지는 관계는 불씨 없는 불과 같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부자가 된 뒤에도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봐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곁에 남는 사람은 평생의 자산이고 위기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은 평생의 교훈이다. 나는 한 번도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진짜 사람을 가려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진짜 인연이 걸러진다. 은퇴 후에는 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이 들어서 누가 내 옆에 있는가 보다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나는 한때 해외 공사 현장에서 만난 기술자 한 명을 잊지 못한다. 그는 평생 돈 한 푼 욕심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묵묵히 내 곁에 있었다. 나중에 내가 그에게 물었다. 왜 나를 믿었나? 그는 말했다. 회장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었다. 그날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가치를 다시 배웠다. 신뢰는 거래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증명이다. 60세 이후의 부자는 돈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의 주변 사람들로 평가된다. 내가 진짜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남은 사람의 숫자가 알려준다.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이 가진 돈의 크기보다 당신 옆에 남은 사람의 깊이를 보라. 돈은 세상을 흔들지만 관계는 인생을 지탱한다. 나이 들면 사람을 잃는 게 두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사람을 잃지 않으려다가 나 자신을 잃는 것이다. 나를 해치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 미래는 감정이지만 결정은 이성이다. 나는 나이 들어서 이런 결심을 했다. 이제는 함께할 사람보다 함께하지 않을 사람을 고를 때다. 그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연락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사업 제안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조언이 아니라 돈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말했다. 조언은 주지만 돈은 주지 않소. 돈이 가면 관계가 흐려지오. 돈이 섞인 관계는 언젠가 부패한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구분했다.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한다. 깨끗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는 거리감입니다. 친밀함은 좋지만 경계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친밀함 뒤에는 언제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걸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선하고 가까이서 볼 때는 복잡하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가까워도 단순하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었다. 사람을 믿되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존중하라. 그것이 내 인간관계의 철칙이었다. 나를 지켜준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하고 나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복수는 시간 낭비다. 침묵이 최고의 단절이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선택이다. 사람은 줄일수록 보인다. 관계를 정리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결국 불을 지킨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멀리서 흘려보내도 괜찮지만 사람은 가까이 두면 위험하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번 상하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 은퇴 후의 첫 번째 정리는 통장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는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약해지고 생각은 느려진다. 그러나 불을 지키는 진짜 비결은 건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습관이 불을 만든다. 그것이 내가 드릴 5번째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지금도 새벽 오시면 눈이 떠진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어난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일어났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이제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여전히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습관은 재산이요. 몸은 늙어도 습관은 늙지 않소. 이 말이 내 평생의 신념이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부자가 된 이후에도,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같은 리듬으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 유일한 방패였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불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습관이 있다. 젊을 때는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만 나이 들면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하루를 어떻게 여는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 사소한 반복이 결국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현대를 막 일으켜 세우던 시절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이면 반드시 일어났다. 직원들이 물었다. 회장님, 언제 쉬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쉬는 게 아니라 리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습관이 훗날 내 인생을 지탱할 줄은 몰랐다. 세월이 지나 몸이 약해지고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아침의 고요함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돈은 습관을 담는다.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의 돈은 커지고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의 돈은 흩어진다. 젊은 시절엔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습관으로만 불을 지킬 수 있다. 나이가 들면 판단이 느려지고 체력이 줄어든다. 그러나 습관은 그런 한계를 보완한다. 좋은 습관은 기계처럼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것은 인생 후반전의 자동 조종 장치다. 나는 은퇴 후에도 매일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고 메모를 남기고 하루의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반드시 한 번은 현장을 돌았다. 사업 현장이 아니라 인생의 현장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늘 젊음을 느꼈다. 세월은 내 몸을 늙게 했지만 습관은 내 정신을 젊게 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는 하루아침에 온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습관이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를 지탱하고 그 하루가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경고했다. 은퇴 후에도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마라.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늦잠을 자고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부터 인생의 엔진은 멈춘다. 그 엔진이 멈추면 돈도 멈춘다. 나는 가난할 때도 새벽을 사랑했다. 가난은 몸을 지치게 하지만 새벽은 마음을 깨운다. 그래서 나는 자주 말했다. 하루를 새벽에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새벽의 고요는 내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었고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이끌었다. 결국 습관은 생각의 연장선이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습관을 낳고 좋은 습관은 강한 인생을 만든다. 은퇴 후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좀 쉬어야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몸은 쉴 수 있지만 정신은 쉬면 녹슨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쉬는 것도 습관이 된다. 게으름은 하루 만에 자리 잡는다. 한번 느슨해진 생활은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젊을 때는 누가 채찍을 들지만 은퇴 후에는 나 자신이 나를 채찍질해야 한다. 그 채찍이 바로 습관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작은 루틴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걷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단순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질서를 세웠다.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도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불을 지키는 건 금고가 아니라 리듬이다.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젊을 때는 습관이 나를 키우고 늙으면 내가 습관을 지켜야 한다. 젊을 때의 습관은 성장의 뿌리였고 늙은 뒤의 습관은 생존의 뿌리였다. 그 둘의 공통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나를 만든다. 나는 매일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했다. 그것은 생각하기였다. 생각은 머리를 늙지 않게 하고 습관은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습관은 부의 벽이다. 좋은 습관을 쌓은 사람은 세월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반면 나쁜 습관은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는다. 부자는 돈을 관리하지만 현명한 부자는 시간을 관리한다. 나는 시간의 리듬으로 인생을 경영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 정하는 순간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말한다. 습관은 돈보다 강하다.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습관은 남는다. 그리고 그 습관이 새로운 돈을 다시 불러온다.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내 습관은 내 자식들과 직원들의 삶 속에 남았다. 그것이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이를 핑계로 리듬을 놓으면 부도 함께 떠난다. 몸은 늙어도 습관은 늙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불을 지킨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습관이 나를 단단히 세워주었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 돈도 습관도 결국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잃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신용이다. 돈을 잃어도 신용을 잃지 말라. 그것이 내가 드릴 6번째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을 걸어 신용 하나로 살아왔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끝이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고 명예보다 강하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진리를 뼈에 새기며 살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세상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세상은 신용으로 움직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지만 신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다. 내가 신용의 무게를 처음 깨달은 건 1950년대 초였다. 전쟁이 끝난 뒤 나라 전체가 가난했다. 그때 나는 건설업을 막 시작했다. 자재도, 인력도, 자금도 부족했다. 은행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약속을 지켰다. 한 번 맡은 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냈다. 비가 오고 자재가 끊기고 손해를 봐도 약속은 어기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나를 믿기 시작했다. 정주영이 하면 된다. 그 신용이 나의 첫 번째 자산이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돈의 흐름도 복잡해졌다. 하지만 내가 지킨 건 단 하나였다. 약속은 목숨보다 무겁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플랜트 공사 중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을 파기하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우리는 약속을 했다. 약속을 어기면 그 손해보다 더 큰 것을 잃는다. 나는 그 말을 지켰다. 결과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었다. 나중에 그 나라의 정부는 다시 우리를 불렀다. 당신들은 계약보다 사람을 지켰다.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증명해 주었다. 60세 이후의 부자는 돈의 액수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는 신용의 크기로 평가받는다. 돈은 잠시 나를 부자로 보이게 하지만 신용은 영원히 나를 부자로 남게 한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다. 젊을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신용을 잃고 몰락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조금 더 벌기 전에 당신의 이름을 먼저 지켰어야 했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통장은 신용통장이다. 신용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이다. 그 통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거래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람은 신용으로 문을 열고 신용으로 인생을 닫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문을 단단히 닫지 않기 위해 평생을 걸었다. 나는 한 번도 쉽게 돈을 벌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았다. 돈을 잃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러나 신용을 잃는 것은 배신이다. 사람들은 사업에서 이익과 손해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익보다 무서운 게 불신이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잃는 순간 모든 문이 닫힌다. 나는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계약서의 끝줄을 직접 확인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회장님, 그건 직원들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약속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소. 그때 내 사인 하나가 회사 전체의 신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계약이든 끝까지 내 눈으로 확인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주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이었다. 신용은 완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책임에서 온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명예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신용으로 지켜진다. 명예는 이름이고 신용은 행동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하지만 명예는 신용의 그림자일 뿐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명예도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명예를 쫓지 않고 신용을 쌓았다. 그 결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 은퇴 후에도 나는 내 이름이 걸린 일에는 항상 직접 나섰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았다. 신용은 평생의 업보다 더 오래 남는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물려줄 수 있어도 신용은 물려줄 수 없다. 스스로 쌓아야 한다. 신용은 대물림되지 않는다. 그것은 각자의 인생에서 증명돼야 한다. 나는 한 번의 약속을 위해 수억 원의 손해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다. 그 손해는 숫자였지만 지켜낸 신용은 내 평생의 자산이었다.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리지만 나는 항상 길게 봤다. 신용을 잃으면 그 어떤 부도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모래지만 신용은 바위다. 모래 위에 부는 무너지고 바위 위에 부는 남는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신용의 무게는 더 커진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끝낸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은 나이의 신용은 더 신중해야 한다. 작은 말 한마디, 약속 하나,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대표한다. 나는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했다. 신용은 단순히 돈을 갚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생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세운 빌딩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쌓은 신용이다. 빌딩은 언젠가 허물어지지만 신용은 세대를 이어간다. 나는 평생을 걸어 신용의 철학을 지켰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IMF 외환 위기 때 모든 기업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은행과 협상할 때도 협력사와 거래할 때도 나는 말했다. 우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 한마디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믿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신용이 회사를 살렸고 나를 살렸다. 나는 지금도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돈은 쌓으면 사라지고 신용은 지키면 커진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다. 돈이 흩어져도 신용이 남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돈도 무의미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용은 인생의 마지막 통장입니다. 그 통장이 비어 있으면 인생의 잔고도 비어 있습니다. 신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의 숙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죽는 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겁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돈을 묻고 용기는 돈을 움직입니다. 두려움보다 용기를 택하라. 그것이 내가 드릴 7번째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두려움과 싸우며 살았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고 중년에는 책임이 두려웠다. 그러나 60세가 넘어가니 이상하게도 아무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왔다. 몸이 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육체가 늙는 게 아니라 용기가 줄어드는 과정이었다. 두려움은 나이와 함께 커지고 용기는 세월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불을 지키려면 늙은 몸보다 늙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평생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겁내지 마라. 돈보다 무서운 건 두려움이니까. 나는 한 번도 평탄한 길을 걸은 적이 없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자동차 회사를 만들 때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심지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나는 말했다. 잃을 게 많을수록 더 도전해야 한다. 두려움은 나를 움츠러들게 했지만 용기는 나를 살렸다. 은퇴 후에 세상은 젊을 때보다 훨씬 냉정하다. 이제는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젊은 시절엔 일을 통해 두려움을 이겼지만 노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견뎌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 싸움에서 무너진다. 이제 나도 늙었으니 그냥 조용히 살자. 그러나 조용한 삶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정지된 삶이다. 멈춘다는 건 죽는 것과 같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일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두려움은 언제나 머리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용기는 발에서 시작된다. 생각만 하면 두렵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디디면 사라진다. 나는 수없이 그 경험을 했다. 처음 중동으로 진출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다. 사막 한가운데서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맡았다.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걸음 나아갔다. 그 한 걸음이 한국 산업의 역사를 바꾸었다. 용기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단 하나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60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겁내는 대신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한다. 두려움은 미래를 닫고 용기는 미래를 연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퇴직 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들. 능력은 충분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당신의 나이를 세지 않는다. 당신의 용기를 쐰다. 나는 노년의 용기를 조용한 결단이라 불렀다. 젊을 때의 용기는 폭발이지만 노년의 용기는 인내다. 남들이 떠드는 동안 묵묵히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나도 때로는 두려웠다.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될까? 후배들에게 실망을 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겁낼 시간에 움직여라. 두려움은 머뭇거리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일했다. 일은 나를 살리고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동이었다. 사람들은 용기를 마음에서 찾으려 하지만 용기는 몸에서 나온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 나는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현장을 돌았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셔야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후배들이 나보다 더 용감해질 때까지는 내가 서야지. 그건 책임이 아니라 용기의 연습이었다. 두려움은 언제나 핑계를 만든다. 세상이 변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묶는 사슬이다. 나는 그런 사슬을 끊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살았다. 처음 회사를 세우던 날처럼, 처음 공사 현장에 섰던 날처럼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서게 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온도다. 마음이 뜨거우면 육신은 늙지 않는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실패의 반대는 성공이 아니다. 도전의 포기다. 그런데 이 말은 노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60세 이후의 실패는 두렵지 않다. 두려운 건 도전하지 않는 자신이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나를 살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는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가족이 힘들어질까 봐요.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가족을 위해 도전하지 않으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성공했다. 나는 그를 보며 느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용기는 인간의 선택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돈을 지키고 두려움에 지는 사람은 돈을 잃는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돈을 가두기 때문이다. 이건 위험해, 저건 불안해. 그렇게 생각할수록 돈은 멈춘다. 돈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그러나 용기를 낸 사람은 돈을 움직인다. 돈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인다.
나는 그래서 말했다. 두려움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용기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여러분, 용기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용기는 화려하지 않다. 그것은 조용한 결심이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다. 나는 지금도 그 힘을 믿는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멈출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그 결정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한다. 나는 평생 도망치지 않았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려도 나는 다시 일어섰다. 용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다시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늘 속삭인다. 하지만 용기는 조용히 행동한다. 60세 이후의 부자는 두려움을 이긴 자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유란 겁을 이긴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용기로 평생을 걸어왔지만 그 마지막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큰 성공도 결국 남지 않는다. 그러나 남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 돈은 떠나도 존엄은 남는다. 부의 목적은 자유이자 품격이다. 그것이 내가 드릴 8번째이자 마지막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 돈을 벌고 지키고 움직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7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존엄이었다. 젊을 때는 돈이 나를 키웠고 중년에는 명예가 나를 세웠다. 하지만 노년에는 오직 존엄이 나를 지탱했다. 존엄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마지막 부다.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남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가 평생 돈을 벌면서도 돈에 지지 않으려 했던 이유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회장님, 이제는 충분히 이루셨잖아요. 왜 아직도 일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인생의 마지막 싸움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명예는 남이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존엄은 오직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나는 그 싸움을 매일 했다. 늙은 몸으로도 새벽에 일어나고 일선에서 물러나도 스스로의 약속을 지켰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내가 존엄이라는 말을 처음 깨달은 건 돈을 잃었을 때였다. 한 번은 거대한 사업에서 큰 손해를 봤다. 언론은 나를 실패자라 불렀고 사람들은 떠났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돈은 나를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존엄이란 잃을 게 없어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힘이다. 그 힘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섰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많아도 존엄을 잃으면 그 인생은 가난하다. 반대로 가진 게 적어도 존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다. 나는 많은 부자들을 봤다. 그러나 그들 중 절반은 존엄을 잃은 채 살았다. 돈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명예를 위해 신용을 팔았다. 그런 인생은 아무리 빛나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품격이 결정된다. 나는 돈을 벌면서도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존엄하게 벌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돈은 도전의 수단이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결코 거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나는 한 번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 남이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것이 평생의 원칙이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돈을 쌓는 시기가 아니다. 그것은 정리의 시기다. 돈을 쌓을 때는 욕심이 필요하지만 지킬 때는 품격이 필요하다. 나는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돈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신은 남겨야 한다. 나는 그 정신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돈은 흩어지지만 너의 이름은 남는다. 돈보다 이름을 지켜라. 그것이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나 또한 그대로 전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된 것. 그는 다시 물었다. 그럼 실패는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돈을 벌고도 존경을 잃는 것. 사람들은 종종 부를 목표로 삼지만 부의 끝에는 반드시 존경이 따라야 한다.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삶으로 얻어야 한다. 그것이 존엄의 본질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존엄이 없는 분은 사막의 모래성이다. 한순간의 바람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존엄 위에 세운 분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쳤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돈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 나는 70대가 되었을 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아직도 네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지만 나는 내면의 청결을 지켰다. 깨끗한 이름, 정직한 약속, 그것이 나의 부였다. 여러분, 부의 마지막 단계는 자유다. 자유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상태다. 돈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나는 그것을 진정한 부라 불렀다. 자유란 가진 만큼 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남은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평화로 계산해야 한다. 평화가 있으면 부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나는 인생을 통해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 돈은 나를 시험했다. 젊을 때는 가난으로 나를 시험했고 늙어서 부로 나를 시험했다. 그러나 나는 둘 다 이겼다. 왜냐하면 나는 돈의 주인이었지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다스렸고 돈은 나를 따랐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인간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을 다스리면 삶이 남고 돈에 다스려지면 인생이 사라진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돈은 반드시 떠난다. 그러나 존엄은 남는다. 당신이 평생을 걸어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바로 당신의 품격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단어, 그것이 바로 존엄이다. 나는 내 인생의 끝에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 않았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부자가 되었다. 돈은 내 인생의 수단이었지만 존엄은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나는 그 목적을 잃지 않았기에 비로소 평화롭게 늙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누구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돈은 사라지지만 이름은 남는다. 그 이름이 존경으로 불리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존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부의 완성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덧붙인다. 돈은 나를 떠났어도 나의 이름은 남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내가 살아서 배운 마지막 법칙이며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남긴 부의 철학이다.